뉴스 코멘터리 막점 먹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3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다녀오겠다 말하고 출근했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각종 건설 현장 또 생산 현장에서 일하다가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인데요. 하루에 7명꼴로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수치만 들어도 노동자분들의 아픔이 전달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당 1호 번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내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17년에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좀 수긍을 할 만한 법안인데 왜 여태껏 멈춰 있었습니까? 인사드리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이 정부가 점차 계속 자기 정체성을 좀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민주당 정부가요? 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범해 있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촛불 정부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었던 가장 큰 핵심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세월호 참사였어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졌던 어떤 충격과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래도 우리가 발전시켜온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던 어떤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여행에 가는 고등학생들의 목숨조차 지킬 수 없었던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 그런 그 점에 대한 성찰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다시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앞장서야 될 이 정부인데.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이제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이 법안의 통과를 심지어 당론 채택으로 하는 것조차 주저하고 있는 상황, 이건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다시 또 나온 거 뭔가 차이점이 크게 있는 건가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가 첫 있나요? 번째는 안전의무 입증 책임입니다. 예. 산업안전법 같은 경우에는요, 꼬리 자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업주와 그 경영주가 나는 이거에 관계가 없어요라고 하면은 그냥 안전관리자에게 다 미룰 수가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 중간 간부한테 그렇죠. 미룰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중대재해처벌기본법에 의하면은요, 나는 관계가 없어라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네. 그 사람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회사, 사업주, 기업주까지 처벌할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사업주, 기업주 네. 다 처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처벌 수위와 실효성 문제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기본법에는요, 징역형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방망이 처벌이 될 수가 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네. 3년, 2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이 있다는 건데. 네. 네. 세 번째는요,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입니다. 네. 고의 과실 입증 손해액이 3배에서 10배 이하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중대재해기본법에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은요, 과징금으로 하게 돼 있어요. 100억 이하의 과징금. 그러니까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것들이 개인에 대한 신상의 문제보다는 기업이라는 곳에 배상금, 돈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제로 보면은 기업 오너라든가 경영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이 이 산업안전법의 현재의 좀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기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 또 뭐 입증 책임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핵심은 뭡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필요한 이유.
기본적으로 산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개인한테 묻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심지어 피해자한테 좀 더 조심하시 그랬어라고 묻고 이것을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더라도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렸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근로 감독을 해야 되는 사람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것이지 네. 이걸 구조적인 범죄라고 바라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산재나 혹은 사회적인 참사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저지른 어떤 실수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흔히 이제 안전학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스위스 치즈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참사가 일어날 때 층위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근로 안전을 감독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현장에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방침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구멍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구멍들이 아주 때로는 이제 한 줄로 서게 되면 이 사이에 구멍이 아주 크게 생기잖아요. 깊이 생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그런 산재라든가 사회적인 큰 사고가 될 구조적인 수 있다. 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개별적인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걸 넘어서 이 구조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특히 제조업 같은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통과가 조금 주저되는 경우가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사업주가 사업주가 모든 사업 현장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잉 입법이라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독일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징역인데 네. 우리나라는 2년, 3년 이렇게 해놓는 것이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니냐라는 과하다. 비판도 있는 겁니다. 네. 중재법이 기업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 취급하는 거 아니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얘기를 한다고 있었어요. 하셨는데 네. 그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아하. 생각되는 게 네. 우리 사회 형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죄가 있다고 해서 국민들을 다 살인자 취급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런 방식으로 매도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게 아니고 그쪽에서 그런 핑계를 대더라. 예, 반대하는 맞아요. 분들. 그런 핑계 네.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비판적입니다. 거기. 네, 방송 전에 제가 관련된 기사에 댓글들을 좀 찾아봤는데 눈이 굉장히 좀 많이 가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비용 처리하는 관행부터 끊어라. 노동자는 소모품이라는 건 현장에서 하루만 일해보면 안다. 그놈의 지겨운 외주 시스템, 일한다는 이유로 내 목숨줄도 기업에 넘어갔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이 많이 갔던 게 제 지인의 아버님도 삼척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네. 외주업체 직원으로 일하시다가 2인 1조로 근무해야 되는데 혼자 근무하시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끼어서 사망하는 사례가 오래 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있었죠. 김용근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진 사건이었고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또 피부로 느낀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댓글들이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법안이 각 당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씩. 약간 좀 미묘하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에는 강은미원 발의한 거 하고 또 국민의힘의 이미자 의원이 발의했죠.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발의를 네, 했고요. 약간씩 차이점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같고 이건 좀 짚어볼까요? 실제로 네. 그 처벌 기준에서 보면 오히려 이미자 의원 안이 가장 셉니다. 이미자 의원이요. 예, 가장 센 걸로 되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차이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미자 의원안은 없고 강은미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에 대한 처벌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강은미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있는데 이미자 의원안은 없습니다. 공무원이요. 실제로 보면은 네. 강은미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거의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네. 징벌에서의 약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지. 이미자 의원 법안 다른 법안과 다른 점은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안전과 보건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기업주와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처한다 이렇게 네.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사망하게 만든 기업은요. 네. 100억 이상 30억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센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그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100억 이하의 과징금을 매긴다. 이것이 다른 법안들과 좀 차이점입니다. 박주민 의원하고 그 강은미 의원하고
비슷한 건가요? 비슷합니다. 네. 예. 비슷한 거 동의할 수 맞아요? 없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아, 차이가 많은 납니까? 부분이 뭐 비슷하지만 꼴은 네. 비슷하지만 일단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법의 적용을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있어서는 아하. 4년을 유예한다라는 유예한다는 게 조항이 있네요. 있거든요. 하지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어났었던 이 중대재해 가운데에서 무려 84%가 다 그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매년 2,000명씩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막자라고 하는 건데 그럼 4년 동안은 더 그렇게 죽음의 행렬이 이어져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안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고 이제 이미자 의원님 안도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당론이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대재해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의 안을 내주신 것은 네. 전 평가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하지만 여전히 이 고민의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더 많은 노동자들을, 더 많은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방향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예외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어떤 흔적이 묻어난다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꼭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민주당 법안도 그렇고 예외가 좀 많다라는 거네요. 4년 그렇죠. 유예 두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단은 게.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뭐 이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네. 것도 있지만 어떤 종류의 착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막 100억 원 이렇게 때리니까 그건 굉장히 정의당안보다 센 숫자기는 한데요. 네. 이제 그것이 실제로 작동되는 조건을 보면 이제 3명 이상의 어떤 인명 피해가 있어야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네. 지금 올 상반기에 일어났었던 이제 산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게 3인 이상의 어떤 인명 피해가 있었던 거는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정말로 지금까지 일어나 왔었던 그 모든 죽음들을 막을 수 있는 아하. 법이냐, 혹은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죽음들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이냐라고 한다면 정확히 말하면은 원칙인 강은미 의원 안이 사실 노회찬 의원 안이랑 대동소이합니다. 원칙에 있어서 자꾸 힘을 빼고 예외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장혜영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무 과잉하게 처벌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한번 좀 받아들이셔가지고 일단은 이 법안이 안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타협점을 잡아서 좀 정의당도 좀 양보하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양보해서 이 법이 일단은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적용이 될 수 있게 시행될 수 있게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럴 때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심지어 김영균법도 개정이 됐잖아요. 하지만 개정되는 과정에서 계속 김영균은 없는 김영균법이 되었던 것이고 근데 과잉 처벌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처벌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을 막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벌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게다가 저는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 네, 이 그런 얘기 법이 뭐 많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해야 되는 기업 활동이면 위축되는 게 맞죠. 하지 마라 이 말이네요. 네. 차라리. 아니 기업이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의 생활, 사람들의 일상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인 건데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민들의,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안전 상황을 개선하지 않겠다? 저는 이건 전혀 아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입법을 하는 게 우리가 과도하다 싶더라도 입법을 해놓고 일단 입법을 하고 과도하다 싶으면 낮추는 방법이 있고 장 소장님 말씀처럼 일단 합의되는 부분을 해놓고 네. 모자라면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협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라는 것을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노동자들의 목숨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대상이 없다고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제가 그 앞서서 네. 잠깐 말씀드렸던 제가 겪었던 그 이야기를 좀 덧붙여 보자면 2인 1조 근무인데 근무 일지에 보면 둘이 함께 야간 시간대에 출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 현장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하던 곳은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아하. 근무 일지에는 둘이 같이 출근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려면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할 만한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오늘 공유해드리고 싶은 이제 글을 하나를 가져왔는데 조기현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2020년 12월 10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이주기다. 4년 전 구의역에서 사고가 난 김건도, 올해 생활 폐기물 파쇄기에 사고를 당한 고 김재순 노동자도 모두 혼자 일했다. 내가 살아있는 건 순전히 운이다. 나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늘 혼자 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2인 1조. 어쩌면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사고가 계속 발생한 게 아니냐. 기본을 못 지켰고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처벌해야 된다는 법. 그게 아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막전 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년이 광염에 사그라졌다.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내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허공에 남았을 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기국회 내에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착잡합니다.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겠으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불러 살았을 적 얼굴 차르르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두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게. OBS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